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잔혹한 침공으로 지옥이 되었고 이제 압박은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합병한 이 반도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세바스토폴, 심페로폴, 잔코이, 벨벡 그리고 남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보급로에 대한 공격 이후 전쟁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키예프는 한때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던 크림반도를 취약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 진격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크림반도가 푸틴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간결한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새로운 공격 물결이 며칠 연속으로 크림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세바스토폴, 심페로폴 그리고 반도 북부에서 주민들은 폭발음과 방공망의 작동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가 임명한 당국자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5월 27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측 수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현지군이 드론과 미사일의 조합에 밤새 대응했다고 밝혔으며 그 중에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3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바스토폴이 또다시 공격 대상으로 뉴스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상징적이자 군사적 기지로 모스크바가 해군 주둔, 방공, 그리고 남부 지역의 지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푸틴이 이 반도를 합병하고 손댈 수 없는 전리품처럼 여긴 이후로 그가 내세워온 절대적 지배의 이미지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고 하나, 사이렌 하나, 요격 하나마다 러시아가 방어에 자원을 쓰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후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벨벡은 이 연속적인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세바스토폴 근처의 군용 비행장이 가장 민감한 표적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현지에서 인프라와 방공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레이더, 드론 통제, 지휘소와 관련된 시설들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이전 공격과 흑해 함대 시설 그리고 군용 항공기에 대한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키이우는 이런 행동이 러시아 방어망에 구멍을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때마다 다음 목표를 보호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잔코이 역시 긴장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이 도시는 크림반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요한 군사 인프라, 특히 공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초 크렘린이 임명한 한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는 크림반도를 중립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점령의 군사적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석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이 반도를 병력, 연료, 탄약, 레이더,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단일 지점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러시아의 전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장고와 방어 시스템, 공격은 전술 변화의 신호입니다. 4월 29일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는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석유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가 언급한 목록에는 레이더, 방공 지휘소, 페르보마이스크의 탄약과 심페로폴의 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할 때조차 우크라이나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일부 드론을 격추할 수는 있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압박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 그리고 점령된 남부를 잇는 도로는 또 다른 열린 상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노보로시아라고 부르는 이 경로는 마리우폴, 멜리토폴, 심페로폴과 같은 점령지들을 통과합니다. 그 길을 통해 트럭, 연료, 부품, 탄약, 장비 등이 헤르손과 자포리자 같은 전선으로 이동합니다. 우크라이나 네메시스 여단은 5월 26일 이 경로에서 트럭과 유조차를 상대로 공격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효과는 실질적입니다. 호송대가 멈추면 앞에 있는 부대가 기다립니다. 연료가 지연되면 차량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탄약이 늦어지면 러시아의 압박이 속도를 잃게 됩니다. 크림반도는 남부를 지탱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도를 보급하기 위해 두 개의 주요 경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를 통한 철도 연결과 점령된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육상 회랑입니다. 키예프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이동을 더 위험하고 더 느리며 더 비싸게 만들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맞습니다. 러시아는 기지, 도로, 레이더, 창고, 다리, 트럭, 비행장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끊임없는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강력한 위협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키이우를 향한 수위를 높였고 우크라이나의 의사결정 중심지와 방위 산업 시설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마르코 루비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키이우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경고하고 미국 외교관들의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통제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키이우의 외교 대표부를 계속 두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결국 숨기고 싶었던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격은 크렘린의 계산을 흔들어 놓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며 대응할 때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크림반도 내에서의 작전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러시아 드론 공세로 나토 주변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루마니아 갈라치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스크바의 긴장 고조가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서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또 다른 경고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예전에는 침공을 별다른 비판 없이 지지하던 군사 및 민족주의 블로거들의 논평에서 피로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만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전쟁 지지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들은 러시아 지도부의 안전 약속에도 드론이 민감한 지역과 정유소, 경로, 기지 등을 타격하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승리, 완전한 통제, 강한 이미지를 원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크림반도를 겨냥한 공격과 러시아의 에너지 및 물류에 대한 더 깊숙한 공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사마라의 치스란 정유소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논리는 같습니다. 연료, 수입, 그리고 장기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저장고, 도로, 비행장을 공격할 때마다 모스크바는 방어를 거대한 영토에 분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일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푸틴이 모든 자원을 한 전선에 집중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벌어지는 것은 버티기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지, 레이더, 저장고, 보급로에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해 크림반도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방공망을 강화하고 경로를 변경하며 장비를 숨기고 우크라이나 도시를 보복 공격해 다시 공포를 심으려 할 것입니다. 모스크바에게 위험한 점은 크림반도에 새로운 방어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다른 지역의 방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가 중심에 있는 이유는 그곳이 러시아의 오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영구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반도를 합병했지만 현대전은 드론, 신속한 정보력, 정밀 타격으로 이 상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영토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감각은 더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후방도 이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누가 더 오래 압박을 견디며 체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